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1부를 이렇게 지나왔는데 소감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 할 때는 숨 쉬는 것도 약간 조심스러워지고 네. 했었는데 지금 좀 많이 익숙해지고 어깨도 좀 익숙하고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부에 맞춰서 제목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일상을 깨는 책임.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삶을 반복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하는 패턴 같은 게 있을 텐데 작가님은 또 이제 책방지기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네. 반복적으로 하시는 일과 같은 게 있을까요? 책방에서 일하는 게 주말에 일을 하는데 네. 처음에 책을 이제 좀 잘 정리가 돼 있는지 한번 보고 계산하고 간혹 이제 책 입고가 되면 온라인에 등록하거나 바코드를 뽑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책을 정리하는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손님들이 왔다 가시면 제자리에 없는 책도 많고 흐트러진 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을 못 받는 책이 있는 것 같으면 좀 앞으로 빼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게 좀 자율적이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책이 가지수가 되게 많은데도 어느 자리에 뭐가 있었다 이런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린이작으로 하고 있는데 아. 다음 주에 오면은 제가 알던 책이 어디에 갔는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귀지마 작가님의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세요? 반복적으로 하는 루틴 있으세요? 저는 작업적으로 하는 루틴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일어나면 이불 개고 그냥 카페 가서 아침에 무조건 메일 먼저 확인하는 거? 어, 그게 다인 것 같긴 하네요. 되게 중요한 루틴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할 일을 하러 가는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한 루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연 작가님은 있으신가요? 저는 다이어트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습관이기는 한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셔요. 그게 제일 큰 루틴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렇게 하고 내 몸이 따뜻해지면 이따가 음식을 먹어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몸 상태를 좀 일깨워 줄 수가 있어서 차분해집니다, 사람이. 네. 이렇게 다들 나만의 루틴을 어쨌든 갖고 계시네요. 네. 이런 루틴을 깨는 책에 대한 추천을 해볼까 하는데 혹시 서경 작가님 먼저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책방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이긴 한데 그래서 갖고 온 건 아니고 스토리지 프레스에서 나온 물의 기록이라는 책인데요. 네. 주제를 딱 봤을 때는 네. 어떤 책을 가져가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좀 다시 돌아보게 하는 책을 가져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떠올랐고요. 네네. 이 책이 어떤 주제가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살면서 일상을 보내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다시 곱씹어보면서 쓰는 글들이 많은데 네. 들어서 뭐 지하철 역사에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분의 힘겹게 올라가는 그런 몸을 보면서 저 사람의 하루는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아버지가 편지를 남겨주신 걸 보면서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제가 설거지를 하다 보니 일을 쓰기 전에 가장 네. 많이 영향을 받았던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씩 기록을 하면 다른 사람의 하루도 헤아릴 수 있는 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저한테 쓰는 편지는 아닌데 네. 왠지 저를 위한 편지같이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안윤 작가님의 시선이 제 일상으로 같이 들어오면서 좀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세상이 네. 추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목에 물이 들어가는 이유가 책 안에 설명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팟캐스트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수요일마다 쓰셔가지고 그래서 물의 기록을 하고 너무 이쁜 의미네요. 그러니까요. 쓰실 당시에 되게 한자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단어에 대해서도 수요일마다 쓰는 글이니까 물소 해가지고 이렇게 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작가님이 갖고 오신 책들 보면은 하단 부분에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좋아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접어두신 있는데 혹시 오늘의 감정이라면 이 부분 오늘 한번 읽어주고 싶은 분 있으세요? 책 속에서? 저는 여기서 한 문장을 찝는 거를 포기를 했거든요. 이 책을. 와. 만약에 이 책을 읽게 되시면 하려는 말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작가님이 아버지한테 이제 편지를 쓰시려고 점자로 편지를 쓰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에피소드인데 아버지께서 답장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나는 이미 답장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언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후반부에 하시는데
처음에는 본인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독자한테 이제 다시 시선을 돌려가지고 당신의 언어를 빌려서 의미를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한 편을 읽고 나서 책을 계속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못 읽겠더라고요. 이거를 소화하려면 오늘 하루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한 편씩 한 편씩 읽었던 책이어서 지금 특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거나 내가 계속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 저도 바로 읽어보고 싶어지는 책이네요. 네, 스토리지 북앤필름에서 구매해서 설경 작가님과 한번 말씀도 나눠보시고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저는 이토록 작은 세계로도 김예진 대표님이 지으시고 북다마스에서 펴낸 책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프리랜서랑 창작을 하는 작가들은 매일매일 스케줄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일상이 새롭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좀 반복되고 있는 작은 루틴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함 혹은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책이 바로 떠올랐는데 북다마스 혹시 두 분 다 알고 계신가요? 들어봤습니다. 저는 지연 네. 작가님 책을 거기서 사가지고 아, 진짜요? 너무 영광입니다. 다마스로 책을 싣고 이동하면서 판매하는 독특한 형태의 책방 북다마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인데 목차가 총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시작, 지속, 움직임, 다른 세계와 만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립 출판을 처음 만나셨던 그때 과정부터 비 오는 날의 출점, 두려움과 실행, 다마스에서는 라디오를까지 이동 책방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에세이로 풀어낸 책입니다. 근데 대표님이 초반에는 기성 출판물만 읽으셨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독립출판을 알지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그쵸.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는 에세이나 수필이 많은 독립출판 시장에서 내가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가? 라는 고민들을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 54쪽에서 사장님이 언제부턴가 책을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개성이 담긴 편지로 보게 되었달까? 라는 문장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독립출판물만의 특성이 있다면 누구라도 오롯이 자신으로부터 생산된 다채로운 시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오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는 흐름이 삶을 더 낫게 바꾼다고 믿으며 독립출판물을 소개하고 있다. 라는 문장으로 주셨는데 너무 좋은데요. 일단 저는 북다마스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응원했던 네. 곳이라서 되게 기대하고 항상 어디 한번 출장하셨다고 하면 아 거기 가셨구나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찾아가는 갔었거든요. 나중에 출장하실 때 저도 한번 데려가 주셔라. 북다마스가 유튜브도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콘텐츠에서도 제 책이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제 소설을 어떤 꼬마 친구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옆에 오셔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어? 뭐 읽을 수 있겠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재밌다. 근데 이런 걸 또 담아주니까 제작자 그쵸. 입장에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쵸. 그렇죠. 지금 또 제주도에 계속 계시잖아요. 네. 또 그런 것도 너무 응원하게 되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토록 작은 세계로도라는 제목이잖아요. 책방뿐만 아니라 책이라는 공간 자체를 세계로 표현하신 게 전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반복적인 루틴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라면 저는 이 책 읽으시면서 또 다른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갖고 오게 됐습니다. 네.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셋 다 1인 출판 혹은 이제 출판물을 가져온 것 같은데 저는 디자인된 문제들이라는 이제 쪽프레스 책을 가져왔거든요. 네. 이 책도 제가 알기로 이제 텀블벅을 진행한 책이고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일단 쪽프레스는 이제 믿고 보는 출판사니까 사실 자세한 사양을 읽지 않고 그냥 샀어요. 근데 딱 집에 책이 왔는데 생각한 꼴과는 좀 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표지가 이제 뭐 두껍거나 아니면 책의 모양 같은 거를 틀을 깬 책이구나라고 이제 첫 인상이 좀 그랬는데 보시면 이제 10명의 디자이너 분들이 하나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내용을 담고 그 내용을 직접 편집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뢰를 받을 때 그렇게 받으셨대요. 뭐 A4 몇 장 분량의 책을 써주세요가 아니라 A5 판형에 들어갈 글을 쓰고 그걸 디자인을 해달라라는 의뢰를 받으셨대요.
근데 사실 원고를 부탁할 때 책의 판형 같은 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왜냐면 그쵸, 그건 그쵸. 이제 편집자의 관할이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 종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앞에 보시면은 디자이너 분들마다 설명이랑 종이의 종류도 써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초반에는 좀 빳빳한 종이 같은 게 나오고 뒤에는 비코팅지 같은 재질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폰트도 어떤 거 썼는지 몇 포인트인지 이런 것도 아. 다 써 있어서 아마 좀 디자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재미있는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글이 많이 들어가는 책을 쓰다 보니까 내지 편집의 중요도를 그렇게 크게 느끼고 있지 못했다가 이번에 저도 이제 5번째 신작이 나왔는데 그 책이 이제 인용 문구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출판사의 어떤 책이고 어떤 인터뷰에 실렸던 글인지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각 줄을 1, 2, 3, 4 넣기가 뭔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썼던 거 말고 이번에 좀 새로운 걸 쓰고 싶은데 어떤 거를 해볼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책을 낸 이후에 이 책을 접하긴 했지만 뭔가 그때 접했으면 더 약간 기발한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아쉬웠었고요. 약간 디자이너들의 작업 노트처럼 되어 네, 있어가지고 보면서 공부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디자이너분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디자이너들은 자신이 어떤 이유로 이 디자인을 만들었는지 설명하는 거를 약간 암묵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룰 같은 룰이래요. 그래서 이런 걸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말하게 돼서 뭔가 다들 신난 느낌이 이 책을 읽으면서도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책에 쪽수가 되게 초반에는 크게 써 있다가 나중에 그 쪽수가 또 디자이너 분들에 따라서 위치랑 폰트가 바뀌거든요. 네. 근데 되게 특이했던 거는 그 49페이지 쪽에 나오는 오혜진 디자이너 분께서 숫자를 쓰셨는데 그 폰트가 깨져서 되게 특이한 거예요. 다른 디자이너 분들이 쪽수 표시한 거를 통해서 유추하지 않으면 알기 힘들기도 하고 혹은 각주 같은 것 일반적으로 아래 맨 하단에 다는 게 아니라 맨 왼쪽에 작업 노트처럼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거나 뭐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진짜 잘 만들어진 책이 아닌가. 진짜 읽는 내내 감탄했던 것 같아요. 책 그만 사야 되는데 또. 그니까요. 셋 다 이제 오늘 2권씩 더 사면 됩니다. 그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깨는 책이라는 주제로 책을 나눠봤는데요. 역시나 다 다르게 해석을 해서 가지고 온 책들이라 너무 흥미롭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장바구니에 책 2권 담아야겠습니다. 석윤 작가님과 함께하는 1, 2부가 끝나게 되었는데요. 네, 소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처음에 너무 긴장됐는데 네. 좀 긴장이 다 풀리니까 정말 끝나네요. 그쵸. 갖춰진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네. 이렇게 대본을 미리 받아보고 네. 이렇게 생각할 시간도 있었어가지고 네.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네. 재밌게 편하게 또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고 제가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진짜 아니에요. 다정하게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좀 일기를 쓰고 싶은 날이에요. 작가님 향후 계획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책을 2권 만들었거든요. 네. 1월에 영화는 끝났지만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네. 그 책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영화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5분이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분들이 다 서로 몰랐는데 독립출판 하고 보니까 다 아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관에서 알게 된 사이니까 그러면 영화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다 같이 같은 영화를 보고 본인의 감상을 남기는 매거진을 만들었었거든요. 네네. 이랑 이제 책 만드는 일에 쓸모 책까지 2권을 만들었어요. 워크숍도 잠깐 줄이고 10월 10일까지 이제 책이 나오는 게 목표고 네,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지금 약간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반응해 주시는 부분이 그림 쪽이랑 가깝지 않나 싶어가지고 뚱뚱해 또 괜찮아의 후속작을 한번 또 만들어 봐야겠다 네, 생각을 해서 그건 아마 길고양이랑 있었던 에피소드들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예정작들 그리고 상반기에 출간하셨던 책들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재밌는 책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쉽지만 작가님을 보내드리면서 네. 저희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석윤 작가님 1, 2부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